그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에 마지막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특강을 마무리 짓는 걸 기념해서 선생님이 이제 장문 반이랑 퀴즈를 하기로 했거든. 장문의 이해. 카훗 해봤자. 그래서 카훗으로 장문 반이 13명이니까 여러분이 이제 5명이잖아요. 참여하고 싶으면 참여해서 같이 상품을 타가시길 바랍니다. 언제 하는 거죠? 이번 주 일요일. 이번 주 일요일 너네가 조금 참가하기 용이하도록 4시 반. 4시 반이면은 너네는 끝나자마자 한 30분 기다렸다 참여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니네 수업이 4시 15분에 끝나니까. 괜찮죠? 경민이는 니 그 수업 끝나고 스카 갔다가 올라오던지. 예. 그래서 치킨 기프티콘, 베스킨라빈스 이렇게 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네를 이제 고려해서 수업을 시작하자마자 한 20분에서 30분? 20분 정도면 될 것 같은데? 20분 정도 진행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할게요. 그렇네. 특강이 이제 마무리된다니 믿기지가 않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18번부터 18번 보면은 선택지 1번이 답이잖아. 구조원 양성과정에 추가 개설을 요청하려고 하는 건데 말이 되게 길게 하죠.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면 될 텐데 구구절절 수영을 뭐 좋아한다부터 시작해서 어느 부분 보고 답 고를 수 있냐. 밑에서 두 번째 줄. 그쵸? I'm kindly. 나 진짜 친절하게 너한테 요청하는 거야. 좀 열어달라고. 추가적인 강의를. 그 부분 읽으면은 선택지를 1번으로 답을 고를 수 있죠. 19번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에서 모를 만한 게 선택지 3번에 오른쪽에 offset 하면은 뜻 뭘까? 그쵸? 속상한? 화난보다는 약간 속상한 거 있잖아. 화도 나고 눈물도 날 것 같고 그런 걸 offset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속상한. 선택지 4번에 왼쪽에 ashamed는 부끄러운. 선택지 5번에 envious는 부러워하는 거죠. indifferent는 뜻이 뭐냐? 무관심한 거죠. envious랑 뜻이 비슷한 게 jealous. 얘는 질투하는 jealous. 질투하는. 선택지 2번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의심스럽잖아. 어느 부분을 보고 의심스럽다는 걸 유추할 수 있냐? 그쵸? 위에서 네 번째 줄에 that raised. 그것이 그쵸? 제기했죠. raised의 목적어는 뭐야? 그래서 the question이죠. in부터 mind까지 동그란 거로 묶으면 그것은 제기했답니다. 샤론의 마음속에 의문을. 근데 어떠한 의문이냐면 그것이 갈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조금 의심스럽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거기에서 밑으로 한 2줄 내려오면 looking around 찾았어? 분사구문으로 시작하는 거. looking around 자체가 분사구문이죠. 그냥 조금 돌아보면서 샤론이 다시 한번 궁금해하는 거죠. 그쵸? 어떠한 종류의 쇼를 그녀가 기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해했답니다. 그쵸?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의심스러운 신경을 엿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조금 놀랐잖아. 놀란 거를 어느 부분에서 유추할 수 있었냐? 그쵸? 완전 판타스틱한 뮤직이네. 판타스틱 뮤직이네. 이거 형용사 명사 그 표현이거든. 근데 여기서 뮤직이 불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what fantastic music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 거다. 샤론이 외쳤답니다. 그래서 밑에서 네 번째 줄에 oh my goodness. 거기서부터 이제 조금 놀랐다는 걸 유추할 수가 있죠. 되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봅시다. 20번부터 보면은 이거 연애할 때의 딱 그 감정인 것 같아. 연애할 때의 그 감정인데 일단은 답은 선택지 3번이잖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해야 한다는 건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선택지 3번이 언급되어 있진 않는데 어느 부분을 보면은 선택지 3번을 유추할 수 있었냐? 그쵸, 서치죠, 서치. 밑에서 6번째 줄. 그렇게
간접적인 방식 있잖아. 그 화를 표현하는 간접적인 방법이라는 게 어떻대? 유용하지가 않답니다. since죠. 왜냐하면은 그것은 프로바이드 뒤쪽으로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 보통 우리가 프로바이드라고 생각하면 프로바이드 A with B잖아. 근데 뒤에 부조 파악하니까 뒤쪽으로 목적어가 두 개 나오죠. A에 해당하는 게 뭐야? 더부터 individual까지. 그 individual을 수식해주는 게 that부터 behaviors까지 동그란 거를 묶으면 되죠. 두 번째 목적어가 on부터 그죠? react까지 네모가로. 그럼 보이지 부조가. 부조가 보인다는 전제하에. 왜냐하면 그것들은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랍니다. 개인에게. 근데 어떠한 개인이야? 그 행동의 타겟이 저 미칠 것 같아요. 아니 어디 갔다 뭐? 아니 계속 이거. 물 마시고 올래? 네. 물 마시고. 괜찮아요? 그럼 다시 서치부터 찾았죠? 그러한 간접적인 방식 있잖아. 템펄 하면 신경질이나 화 이런 뜻이 있거든. 신경질이나 혹은 화를 표현하는 그러한 간접적인 방식이 유용하지가 않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죠. 개인에게. 근데 어떠한 개인이냐면 그 행동의 대상이 되는 개인에게 생각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정확히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여기서 데이는 뭐를 지칭하냐? since day에서 데이는 그쵸? indirect ways. 그러한 간접적인 방법, 그 ways를 지칭하는 거다. 되냐? 위에서부터 한번 빠르게 볼게요. 이거 재밌어서 나는 개인적으로. 니네가 연애한다고 한번 생각해봐. 첫 번째 줄, 가끔씩 개인들이 단지 come out, 드러내지 않는답니다. 그냥 as well as 하면 또한이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명백하게 얘기하지도 않는 거죠. 무엇이 그들을 괴롭히는지. 그리고 대신에 선택을 한답니다. 더 간접적인 방법을 선택을 한대요. 그들의 어노이언스 하면 사실 첫 번째로 떠오르는 단어는 짜증이죠. 어노이가 짜증나게 하다니까. 짜증 또는 불쾌감을 표현하는 더 간접적인 방식을 선택을 한다는데 여기에서 인스테드가 함축하는 게 뭔지 알겠어? 그리고 대신에는 뭐냐? 드러내서 무엇이 그들을 괴롭히는지를 얘기하는 대신에 그 앞문장을 얘기하는 거다. 뭔 말인지 되죠? 이 인스테드도 연결어 같이 문장이 맨 앞에 나와서 순서 배열에 큰 힌트가 되거든. 인스테드 같은 거 얘들아 3번 형광펜 쳐놔. 그러면서 복습할 때 이게 함축하는 게 뭔지를 한번 잘 고민해봐. 인스테드에 3번 형광펜 쳐놓고 이 인스테드가 함축하는 게 뭔지. One companion, 한 동료가 얘기할지도 모른답니다. Various other 뒤에 companions 정도가 생략된 거다. 다양한 다른 companions, 동료들에게 얘기할지도 모른대요. 방식으로. 근데 어떠한 방식으로 하냐면 condescending, 별표 단어, 거들먹거리는 방식이죠. 그리고 또한 나타낼지도 모른답니다. 그 근본적인 hostility, 뭐를? 적개심을. 그러니까 가끔씩 그럴 때 있지 않아? 친구들이랑 지낼 때도 내가 마음이 상했는데 괜히 마음이 상했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약간 짜증 섞인 그러한 반응을 할 때가 있잖아, 너네도. 그쵸? numerous other times 그냥 부사 처리하면 된다. 많은 다른 때에 상대방들은 그러면 mop, 별표 단어, 울적해하죠. 그걸 당하는 상대방들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frown, 어떻게 하기도 한데 얼굴을 찡그리죠. 뭐 하는 것 없이 진정으로 그 이슈, 어떤 이슈를 다루지 않은 채로. 동료들은 마찬가지로 단순히 그냥 논의하는 걸 막는답니다. 어떠한 이슈를 어떻게 함으로써 상대방이 좀 짜증내는 반응을 하면은 어떻게 해? 빠르게 그냥 전원해 버리는 거죠. 그 토픽들로 뭐 할 때? 그 주제라는 게 나타나면 ORL 사이로 병렬되는 건 오른쪽에 있는 by being이랑 왼쪽에 있는 by switching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함으로써 incredibly 놀랍도록 vague 모호해짐으로써
이럴 때도 있잖아. 둘 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괜히 그냥 귀찮으니까는 다른 토픽으로 넘어가 버리거나 혹은 모르는 척 한다는 거죠. 모호하게. 부모님이랑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아? 분명 갈등이 있는데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뭐 쓰잘데기 없는 얘기 할 때 있잖아. 그런 거 생각하면 된다. 되냐? 밑에서 세 번째 줄. 그들은 이해한답니다. 그들의 동반자가 좀 짜증이 났다는 건 이해하거든? 하지만 직접성의 absence 하는 뜻이 뭐야? 부재라는 것이 얘 한번 잘 해석해봐. 뒤쪽으로 그들을 남겨두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이지 않으니까 그들을 어떻게 남겨둬? 조언이 없는 채로 무엇과 관련하여서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서 조언이 없는 채로 남겨두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되냐? 그 다음에 그 별표 2개 단어에 모프가 울적해하다라는 단어가 있잖아. 걔 말고 얘 마포라고 요즘 하나. 마포? 청소할 때? 대걸레. 얘가 마포. 마포는 그러니까 콩글리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포는 대걸레고 마프. 그 별표 단어는 모프. 이거 알아? 맙이라고 물이라는 뜻이 있거든? 이게 오히려 모의고사에 가장 나올 법한 단어야. 뭐 물이나 혹은 군중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이나 군중. 그거 들어봤죠? 후가시마. 그쵸? 갑자기 나타나서 춤춘 다음에 사라지는 다수의 군중들 있잖아. 후가시마 판다고 하죠. 연결해서 외워두세요. 혹시 몰라 20번대에서 나올지도. 그 다음 21번. 이 지문이 개인적으로는 오늘 하는 지문 중에는 가장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21번 보면은 한번 잘 이해를 해봐. 별표 단어부터 보면은 ancillary, 보조의 부차적인, 별표 2개는 intersect, 교차하다라는 뜻이 있네. 첫 번째 줄부터 함축이죠. 내가 두 번째 줄에서의 그 journey edge거든? 엣지 하면 가장자리란 뜻이 있는데 이게 뭘 함축하는지 글을 다 읽고 한번 물어볼게. 많은 그 보조적인 사업들 있잖아. 근데 이 사업이라는 게 오늘날에는 거의 핵심인 것처럼 보이거든? 근데 한때에는 at one time, 한때에는 즉 과거야 과거. 과거에는 시작이 되었답니다. 여정의 가장자리에서 시작이 되었다? 이게 뭔 말일까? 그러니까 이 애들아, 많은 보조적인 사업이라는 게 오늘날엔 어때? 핵심인데 한때에는 여정의 가장자리에서 시작을 했다네. 예를 들어서 이게 뭔 말인지 모를 거라고 확신을 하니까 이제 사례를 들어주죠. 그 소매업자들 있잖아. 얘네들이 종종 판매를 촉진시키거든. 근데 무엇을 갖고 촉진을 시키냐면은 그 동반하는 지원을 가지고 촉진을 시키는 거죠. 그 동반하는 지원이 뭐야? 예를 들어서 어셈블리? 그쵸? 조립이나 혹은 설치 서비스와 같은. think of니까 예시 들어주는 거죠. consider, imagine, let's say랑 동의어다. 이거 가전에 집에 있는 가전의 상품들, 가전 소매업자들을 한번 생각해봐. 가전제품 소매업자들 한번 생각해봐.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떠한 소매업자들이야? 판매를 하죠. 조립되지 않은 야외 그릴을. 근데 뭐로써 판매를 해? 부품 박스로서. 앤드릴 사이로는 리빙이랑 뭐가 병렬되냐? 셀링. 그리고 똑같아. 리브 뒤쪽으로 얘 지금 구조가 목적어가 이츠부터 미션이죠. 근데 목적격 보호가 incomplete이다. 응? 판매한 다음에 냅두죠. 고객의 미션을 완료되지 않은 채로 냅두는 그 소매업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when부터 delivery까지 세무가로 그 소매업자죠. 그 소매업자가 또한 조립이나 배달 또한 판매를 할 때 그것은 take step 하면은 한 발을 더 내딛는 걸 얘기하거든. 또 다른 한 발을 내딛는 거죠. 그쵸? 여정에 있어서의 또 다른 한 발을 내딛는 거죠. 근데 어느 쪽으로? 고객의 진정한 미션 쪽으로. 근데 고객의 진정한 미션이 뭐냐? 그 unassembled outdoor 그릴 있잖아. 야외 그릴을 사는 진정한 미션이 뭐야? 고객이 이거 살 때 왜 사는 거야? 뒷마당에서 요리하려고 사는 거거든.
되냐? 그러니까 원래는 그 홈 굿즈 리테일러들이 뭐해? 그냥 부품 박스만 판 다음에 커스터머에게 그냥 전달해 주는 거잖아. 근데 또 이 사람이 어떻게 할 때 한 발자국 더 다가가는 거래? 조립하고 배달까지 해주면 그게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거라고 하네. 되냐? 또 뭔 말인지 모를까봐 두 번째 예시까지 들어주네. SSE죠. SSE. 또 다른 사례는 B2B라고 하거든. B2B 서비스 계약이랍니다. 근데 이게 어떠한 계약이냐면 layered, 층층이 쌓인 층층이 쌓여있는 계약서거든. 그 소프트웨어 판매에 위에 놓여져 있는 층층이 쌓인 계약서인데 이게 뭔 말이냐면 보수, 설치, 그 다음에 훈련도 시켜야 되지. 만약에 포토샵이라는 학원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샀다고 생각해봐. 우리 학원이. 그러면은 그거 설치만 해주는 게 아니라 유지 보수해야 되지. 또 설치해야 되지. 우리 직원도 훈련시켜야 되지. 배달도 해야 되지. anything error. 그러한 것들이. 근데 이게 어떠한 것들이야? turn A into B. A를 B로 바꾸는 거거든. DIY 제품이라고 알죠. 스스로 만드는. 스스로 하는 것에서 나를 위해 해달라는, 즉 고객을 위한 서비스에 대한 해결책으로 바뀌는 유지보수, 설치, 훈련, 배달. 그리고 어떠한 것은 왜 때문에 생겨난 거야? 가장자리를 탐구하는 데서 생겨난 것이거든. 근데 어떠한 가장자리를 탐구한 거야? 핵심 제품이 고객의 여정과 교차하는 곳에 가장자리를 탐구하는 것으로부터 생겨났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정이 어떠한 여정을 얘기하는 것 같아, 얘들아. 제품을 일단 구매하잖아. 예를 들어서 예시일에서는 뭐가 나와? 그릴, 야외 그릴이 나오죠. 근데 이 야외 그릴을 구매하는 고객이 결국에 가고자 하는 곳은 어디야? 최종 목적은? 그치, 요리잖아, 요리. 뭔 말인지 고객은 이걸 하고 싶어서 사는 거거든.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떠한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다는 거야? 그 지문에 따르면. 그쵸? 조립하고 배달하는 것까지 한 발자국 더 나가가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냐? 예시 2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프트웨어 구매하는 거잖아. 소프트웨어 구매. 그쵸? 근데 이 사람 목표가 뭐야? 목표. 이 구매자의 목표는 뭐야? 소프트웨어의 운영, 사용하는 게 목표잖아. 근데 거기를 가는데 여정이 뭐 해야 돼? 이 중간에? 거기에 따르면? 유지보수도 해야 되고 어떻게 만드는지도 배워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판매자가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러니까 이 밑에서 얘기하는 핵심 제품이 고객의 여정과 교차하는 것이라는 건 핵심 제품인 야외 그릴과 소프트웨어 구매라는 이거에서 여기로 가는 그 교차로에서 판매자가 해줄 수 있는 거를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뭔 말인지 되니? 그럼 첫 번째 줄 한번 다시 읽어봐. 많은 부수적인 사업들 있잖아. 오늘날에 거의 핵심처럼 보이는 거. 그게 그러니까 뭐를 얘기하는 거겠어, 사례를 들면. 오늘날에는 당연한 거. 설치해주고 유지보수해주고 조립해주고. 이게 오늘날엔 당연한 건데 한때는 뭐로써 시작했다는 거야? 그 여정의 가장자리. 할까 말까 했던 그러한 사업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예전엔 안 했는데 지금은 시작하게 된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럼 선택지 1번 봐봐. 근데 선택지가 쉬워서 답은 다 골랐더라. 오답률도 12건 바뀌었던 것 같아. 이 여정의 가장자리라는 건 고객들에게 요구하는 거죠. 뭐 하도록? 불필요한 제품을 사도록 요구하는 거냐? 아니죠. 불필요한 거 사도록 유도하지 않는다. 그래서 선택지 1번 지우고, 고객의 의존도를 낮추냐? 비즈니스 서비스에 대한? 이건 본문이랑 완전 반대인 거 알겠죠? 3번 같은 경우에는 더 집중하는 거야. 엔드 프로덕트 밑에 써라. 밑줄 치고 최종 제품, 완제품이라는 뜻이 있다. 엔드 프로덕트, 최종 제품. 최종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데 더 집중하는 거냐? 부품보다는? 아니죠. 핵심 제품 판 다음에 조립해주기는 하죠.
4번 기술적인 브레이크스루 하면은 돌파구나 획기적인 발견이거든. 기술적 돌파구를 더하는 거냐? 그들의 핵심 제품에 뭔가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게 아니잖아. 브레이크스루는 해결책이다. 뚫고 나아가는 거니까. 5번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죠. 무엇을 넘어서서 고객의 primary purchase. 여기서 primary는 기본적인이란 뜻이야. 거기 밑에 써 뜻. 1번 기본적인 1차적인 구매를 넘어서서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2번 뜻은 주요한이죠. 주요한 primary 주요한. 되냐? 부차적인 서비스로 지칭할 수 있는 게 어디냐? 예시 1번에서는 그쵸? assembly and delivery죠. 거기 when부터 delivery까지 1번 형광펜 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예시에서는 뭐야? 그 추가적인 서비스가 메인터넌스부터 anything error 거기까지 집에서 여러 번 읽어보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보여?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보여요? 그런 표현은 순서대열이나 문장삽입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거든. 경영학과들이 쓰는 그런 용어인데 이걸 줄여서 밑에 써놔. B2B라고 해. 가끔씩 이렇게도 나오거든. B2B. 기업 간에 거래하는 거 있잖아. 예를 들면은 애플도 그 안에 있는 칩 같은 거 반도체 칩을 삼성에서 거래하잖아. 사업자 간의 거래를 B2B라고 하거든. 우리는 보통 B2C를 하죠. 사업자들이 C, 얘 커스터머의 약자라고 컨슈머. 둘 다 상관없을 것 같네요. 컨슈머, 커스터머. 이거의 약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맞냐? 스펠링? 맞죠? 그 다음에 당근마켓 같은 건 뭐라고 하게 뭔가 이상하냐? 맞거든? 아 이게 항상 이상한 거 같은데 맞더라고. 당근마켓 같은 거는 뭐라고 하겠어 그러면? C2C. C2C. 외워주면 편해요. 커스터머 투 커스터머라고 나오긴 하고. 경영학 지문이 나오면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얘기하는 뭐 코어 프로덕트 있잖아. 핵심 제품. 어디에 나오냐? 그 선택지 4번에 맨 마지막에 코어 프로덕트 보여? 그런 것도 전부 다 사실은 마케팅 용어야. 마케팅 용어.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구매할 때 핵심 제품은 휴대폰이잖아. 부차적인 용품은 휴대폰 케이스나 충전기나 보조 배터리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22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쉬웠죠. 답이 일단은 몇 번이야? 4번이죠. 스포츠의 정의는 신체활동 참여와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데 어느 부분을 1번 형광펜 쳐왔어요? 그쵸? 마지막에 어떤 단어부터? when. 그쵸? when sport is. 그 부분을 답의 근거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단어 3번 형광펜 들어서 몇 개 한번 알려줄게요. 일단 이 첫 번째 줄에 있는 implication이라는 단어가 꽤 자주 나오네. implication 하면은 동사 형태 모으게. 그치? imply는 imply, 암시하다. 암시하는 건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은근히 알려주는 걸 암시한다고 하죠. 그래서 명사 뜻으로는 함축이란 뜻도 있고 영향이란 뜻도 있다. 영향, 함축, 영향. 그 다음에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exclusive 보여? exclusive core? exclusive에도 3번 형광펜 치고. 얘도 되게 중요한 단어거든. 얘 너네가 알고 있는 뜻이 뭐야? 베타적인 게 뭔지 알죠? 베타적인 태도. 너네가 집단이 있잖아. 너네 뭐 친한 친구들. 근데 너네가 만약에 베타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너네 집단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배척하는 거죠. 그걸 베타적인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은 독점적인. 이게 해외에 여행 가면 exclusive sale이라는 뜻을 많이 쓰거든. 독점적으로 판매한다는 거야. exclusive sale. 되냐? 그 다음에 세 번째 뜻이 고급의. 독점적이고 베타적이라는 건 즉 소수만이 갖고 있는 거니까 고급의라는 뜻이 있다. 얘의 동사 뜻은 뭐야? 동사 형태는? exclude인 거 알죠? exclude?
이거 지문에 나오는 단어죠. exclude. 배제하다, 제외시키다. 단위어는 include고 include. 그 다음에 이 단어가 꽤 많이 나오네. exclusive 밑으로 두 줄. recreational. 야, 수능 특강 할 때도 나왔잖아, 경민아. 네. 즐거움을 위한, 오락의. recreation 한다고 하자, 수학여행 가서. 즐거움을 위한, 오락의. 되냐? 너네가 해석이 된다고 믿고 질문만 한번 해볼게. 그 recreational이 포함된 오른쪽에 있는 this 보여? 그 줄의 맨 오른쪽에 this? 이것이 상황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 근데 어떠한 상황이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체적으로 inactive 뜻이 뭐야? 그쵸? 비활동적인 상황을 만들어낼 수가 있답니다. 동시에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수행을 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그쵸? 많은 팬들을 위해서. 근데 이게 어떠한 상황이래?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죠. 건강에. 그 다음에 증가시키죠. 헬스케어 비용은 사회와 커뮤니티에서. 왜 헬스케어 비용이 증가하게 될까? 건강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쵸? 소수의 사람만 하고 다수는 팬이 되어버리니까. 되냐? 여기에서 디스가 함축하는 게 뭘까? 이것은 이러한 뒤에 내가 지금 해석한 상황을 만들어내잖아. 소수만 운동을 하는. 되냐? 이 디스는 뭐야? 그쵸? 걔가 즐거움을 위한 활동이라고 생각하니까 뭐해? 이 12살짜리 소녀가 사실은 어디 들어가고 싶었어, 얘들아? 원래 들어가고 싶었던 곳은 어디냐? 영어로라도 대답해도 돼. 아니, 어디 들어가고 싶었냐고. 그냥 축구팀이면 다 오케이야? 익스클루시브 클럽 사커팀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어때? 잘렸어, 젠장. 그래서 어디 들어가야 돼? 로컬리그 들어가고 싶어? 안 들어가고 싶죠. 왜? 그 로컬리그 팀은 뭐야? 얘가 보기에는 그래, 즐거움을 위한 활동이거든. 진짜 스포츠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라는 게 이 뒤에 나오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죠. 꼭 소수의 잘하는 게 그 스포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뭔 말인지 이해되냐? 굳이 그런 데 들어가지 않아도 스포츠인데. 뭔 말인지 이해돼요? 봐봐, 밑에서 네 번째 줄. 스포츠라는 게 정의가 될 때 있잖아. 포함시키도록. range of를 그냥 다양한이라고 해석하면 돼. 다양한. 근데 더 다양하다는 걸 강조하려고 wide가 붙은 거다. 다양한 신체 활동이라는 걸 포함하도록 정의될 때인데 이 신체적 활동이 어떤 활동이냐면 수행이 되는 활동이거든. 즐거움을 위해서. 그리고 통합이 되는 활동 있잖아. 지역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삶에 대한. 이럴 때 신체 활동률이라는 게 높아지고 전반적인 건강에 혜택이라는 것도 likely, 가능하게 될 것이랍니다. 되냐? 그러니까 즐거움을 위하고 그 지역적 표현 있죠.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운동하는 거 얘기하는 거겠죠. 그것도 스포츠로 통합이 될 때 건강적 이득이나 참여율도 올라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선택지 4번을 고르시면 됩니다. 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조기 축구에는 아버지들이 하는 거나 니네가 막 테니스 치는 거 그것도 전부 다 스포츠인 거죠. 그래야지 건강해진다는 거죠. 23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줄에 frame이라는 단어 봤어? framing. 여기에 3번 형광펜. framing. 어제 고등학교 2학년 수업하면서 reframe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reframe 뜻이 뭐였냐? reframe. 그쵸? 재구성하다.
reframe. 다시 틀을 짜는 거죠. 재구성하다. 다시 구성하고요. 다시 구성하다. 프레임의 뜻이 뭐가 있냐면 틀이라는 틀. 틀이나 구성이라는 틀이나 구성. 그래서 안경 그 프레임이라고 하잖아. 액자라는 뜻도 있고. 근데 동사 뜻으로는 무슨 뜻이 있냐면 틀을 짜다. 틀을 짜다, 구성하다라는 뜻. 구성하다. 틀을 짜다, 구성하다. 구조화하다. 전부 다 외워요 그냥. 이 질문 개인적으로 재밌었어. 문제를 그러니까 프레이밍, 구조화하는 것, 구성하는 것이 amount to 얘도 뜻서라 1번 무엇무엇에 이르다. 이거 그 도표 문제에서 나올 수 있죠. 참여율이 90%에 이르렀다 할 때 무엇무엇에 이르다. 2번 뜻이 무엇무엇에 해당하다. 무엇무엇에 해당하다. 문제를 구성하는 건 정의하는 것에 해당한답니다. 근데 무엇을 정의하는 거냐면 어떠한 문제를 너가 해결하려고 제시하는지 이거를 정의하는 것에 해당한다는데 이게 뭔 소리야? 이것은 중요한 활동이랍니다. 왜냐하면은 그 틀 있죠. 근데 어떠한 틀이냐면 너가 선택하는 틀이라는 게 강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야. 너의 이해에. 근데 무엇에 대한 이해냐면 문제의 이해에. 대열바위부터도 세모가로로 묶으면 되죠. 이 대열바위도 밑에 뜻 써라. 그렇게 함으로써 너의 이해에 영향을 미침으로써겠죠. 그러니까 너의 이해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컨디셔닝, 너의 접근법을 결정을 하죠. 컨디셔닝도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단어죠. 결정해버리니까 너의 접근법에 결정을 하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대한. 여기에서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이것이 중요한 활동이라는데 이것은 뭘까? 프로블럼 프레이밍을 얘기하는 거다. 문제를 구성하는 게 중요한 활동이라는 거야. 왜냐면 문제를 구성하는 게 중요한 활동인 이유가 뭐야? 그 문제의 구성, 즉 틀이라는 게 너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는 접근법을 결정해버리니까. 뭔 말이야? 예시를 위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볼까? 이 두 사람의 1년의 실험을 한번 생각해보자. 근데 실험에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요청하죠. 방법에 대해서 요청하죠. 근데 어떠한 방법? 범죄율을 줄이는 방법이죠. 그 공동체 사회, 커뮤니티에서 그들은 뭐를 발견했냐? 응답자들의 제안이라는 게 상당히 체인지드 어떻게 돼? 그쵸? 바뀌죠? 변화하죠? 또 변화네? 디펜딩부터는 동그란 괄호다. 얘 전치사 처리하면 된다. 무엇에 따라서? 그러니까 whether부터 beast는 네모 괄호로 묶으면 돼. 디펜딩 온 뒤쪽에 있는 명사라고 생각하면 돼. 비유라는 게 근데 어떠한 비유냐면 이 메타포 뒤쪽으로 해석해봐. 범죄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유라는 게 바이러스인지 혹은 짐승인지에 따라서 상당히 바뀐다. people이 주어고 동사는 어디 있어? emphasized. 그러면 구조파악이 됐다는 전제 하에 사람들은 제시받았거든? 비유를 제시받은 사람들이 있잖아. 근데 어떠한 비유야? 범죄를 무엇에 비유해? 바이러스에 비유하는 비유를 제시받은 사람들은 근데 이 바이러스가 어떠한 바이러스냐? 그들의 도시를 침범했는데 프리벤션, 뭐를 강조한대? 예방. 그리고 해결하는 것을 강조한답니다. 그러니까 애드레싱이랑 프리벤션이 병렬이다. 해결하는 걸 강조한답니다. 뿌리 원인, 즉 근본이죠. 근본된 원인을 해결하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한. 예를 들면 어떠한 방법이 있냐?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거에 있어서 뭐를 제거해버려? 빈곤 제거해버리고 교육은 향상시키고. 근데 반면에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짐승의 비유를 제시받은 사람들이 있죠. 얘네들은 어디에 조금 집중을 한대? 리메디에이션? 교정. 그쵸?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교정해? 사이즈를 증가시키죠. 무엇의 사이즈를 증가시켜? 경찰 병력과 그쵸? 교도소를 증가시키는 거. 되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범죄를 비유할 때 바이러스에 비유하면 사전 예방에 강조를 두는데 그거를 짐승이나 괴물에 비유하면은 사후 어떻게 그 짐승을 관리할지 괴물을 관리할지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다. 어떻게 비유하는지에 따라. 그래서 답을 몇 번으로 고르면 돼? 선택지? 5번이죠. 이거 이펙트 A on B죠. 문제의 구성의 영향력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 문제의 구성이 접근법과 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친다. 그냥 어느 부분을 보면 그거를 조금 유추할 수가 있네 얘들아. 일반적인 진술에서는 선택지 5번을 표현하는 부분이 어디야? 어디 뒤쪽이야? 그쵸? 디스 뒤쪽에 구체적으로 비코즈 뒤쪽이죠. 더 프레임, 틀이라는 게 얘들아 봐봐 한번. 틀이라는 게 동사만 해석해봐. 틀이 영향을 미치고 너의 이해에. 그리고 컨디셔닝 해석 결정한다. 그쵸? 너의 접근법의 결정. 뭔 말인지 되니? 주어랑 동사 그 핵을 문장의 뼈대를 이해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럼 또 구체적인 사례에서는 people 찾았죠? people presented. 그 depending on 밑에 문장에 people 찾았어? 찾았지? people에만 1번 영광펜 치봐? people에 치고 그 다음에 어디 치면 되겠냐? 동사 한번 쳐봐. 사람들은 emphasized 강조한다. 예방을 그리고 해결하는 것을. people emphasized부터 problem까지만 쳐봐. 찾았니? 되냐?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반면에 people 사람들은 어디 치면 되겠냐? focused on remediation 되냐? 어떠한 비유를 받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반응이 달라진다는 거. 구조는 똑같은 거 보이죠? 위나 아래나. 되냐? 이 정도면 된 것 같네요. 선택지에서 선택지 3번은 어떻게 해석할까 얘들아? 이유죠. 근데 어떠한 이유야? 문제 구성이 해결책이 prevent A from B 하면 해서 어떻게 하면 돼? A가 B 하는 걸 막다니까. 문제 구성이 해결책을 나타나는 걸 막는 이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되냐? 해결책이 나타나는 걸 막진 않죠. 해결책이 어떻게든 나오긴 하잖아. 그 결과가 달라서 그렇지. 뭔 말인지 이해되죠? 24번에 별표 2개. 별표 3개. 너무 중요해. 별표 3개. 재밌었어 나는 이거. 일단은 정리를 합시다. 그 3번 형광펜 들어서 첫 번째 줄에 다윈이언 보여? 다윈설의. 그 다음에 3번 형광펜으로 위에서 세 번째 줄 다윈이즘. 걔는 그냥 다윈설. 다윈이즘, 다윈설. 그러니까 이렇게 명사 형태. 돼요? 거기 위쪽에 공간 많은데 저거 봐. 찰스 다윈이죠. 생물학 배울 때 배워? 나와? 배워. 나보다 잘하는데 그러면? 근데 저는 생명 안 했어요. 그래? 영국의 생물학자도 영국의 생물학자? 근데 보통 그 써라? 어떤 책을 썼냐? 종의 기원 다 알아. The Origin of Species. 망할 스펠링 이거 아닌 것 같죠? 끝이 없는 스펠링가 있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적자생존? 불러? 네? 적자생존. 더 서바이벌. 누가 생존하는 거야?
가장 적응을 잘한 사람이 생존하는 거잖아. 그래서 더 서바이벌 오브 더 핏이 적응하거든. 근데 최상급인 거야. 피티스트. 가장 적응을 잘한 종이 생존한다. 그래서 적자 생존이 되는 거다. 적응을 잘한 사람이 생존한다. 더 서바이벌 오브 더 피티스트. 되냐? 그 다음에 자연 선택. 내추럴 셀렉션. 그냥 다 외워두시면 돼요. 너무 자주 나오니까. 그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다윈이즘 찾았어? 그 밑에 한글로 써. 내가 불러줄게. 준비됐어?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다윈이즘 밑에 써. 자연 선택에 의한 생물의 진화를 주장한 이론. 자연 선택에 의한 생물의 진화를 주장한 이론이 다윈이즘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찰스 다윈이 주장한 이론이죠, 이론. 자연 선택이 영어로 내추럴 셀렉션이고 진화는 영어로 뭐냐? 에볼루션. 동사로는 이볼브. 되냐? 이 모의고사나 수능 특강 같은 데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전부 다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집부터 보면 그 일반적인 오류 있잖아. 현재 다윈설의 사고에서 일반적인 오류가 뭐냐면 가정이야. 근데 뭐라고 가정하는 거냐면 이기적인 유전자가 프라임 무버, 원동력, 주요한 동력, 즉 원동력이라는 가정인데 진화에서 이게 오류래요. 뭔 소리야? 엄격한 그러한 다윈설에서 원동력이라는 것은 환경적 위협이랍니다. 위협이 없잖아? 그럼 자연 선택이라는 거는 뭐 하는 경향이 있어, 얘들아? 변화에 저항하는 경향이 있대. 그러니까 개체가 종이 왜 변하는 거냐? 여기까지만 읽으면 우리가 왜 진화한 거야? 위협 때문에. 위협. 환경이 위협적이기 때문에 진화했다는 거네. 생물학적이지가 않대. 행동의 변화를 설명하려고 하는 건 뭐로써? 기인한 것으로. 유전적 변화나 엑스베큐, 별표 단어 보이죠? 봐봐. 무에서의 발생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건 생물학적이지가 않답니다. 도메인 스페시픽, 영역 특화된 뇌의 모듈에 아무것도 없는 발생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이지가 않대. 이게 뭔 말일까? 봐봐. 진화의 심리학자들은 당연히 안 돼요. 왜 뇌라는 게 진화를 했는지를 알거든? 이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뇌라는 건 어디에서 발견되냐, 얘들아? 오직 동물에게서만. 근데 어떠한 동물? 움직이는 동물. 그러니까 내가 그 평소에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 뇌는 생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움직이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뇌가 있는 동물들은 움직인다는 거야. 뇌는 움직이는 동물에게서만 발견이 된대. 뇌라는 건 그러니까 행동기관인 거야. 사고기관이 아니야. 뇌는 행동기관이다. 그리고 행동의 적응이라는 게, 행동적 적응은 특징이 어떻대? 빙부터 랜덤까지 세모가로다. 행동은 어때? 즉각적이죠. 그리고 어때? 무작위가 아니라는 거야. 행동적 적응이라는 건. 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다는 거야. 이유가 있는 거야. 행동이 변화하는 건. 그리고 더 효율적이랍니다. 뭐보다? 유전적 적응보다. 그래서 동물에게 있어서, 뇌가 있는 동물에게 있어서 행동의 변화라는 건 유용한 첫 번째 반응인 거죠. 환경적 위협에 대한. 만약에 변화라는 게 성공적이잖아? 그러면 유전적 적응 있죠. 새로운 행동에 대한 유전적 적응이 뒤따르는 거죠. 더 서서히. 동물이라는 건 그러니까 진화를 시킨 게 아니야. 육식동물의 이빨을 진화시킨 다음에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그것이 좋은 생각이었기 때문에 음식을 먹기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들아, 왜 진화하는 거야? 생물의 진화는 원인이 뭐거든? 생물의 진화 순서
굳이 따지면 영향력이 어디로부터 가는 거야? 뭐가 변해 일단? 환경의 변화가 있는 거야. 환경에 뭐가 있을 때? 위협적. 환경이 위협적이라고. 환경이 위협적이니까는 뭐가 변하게 돼? 뭐가 변해? 행동이 변하는 거야. 행동. 행동이 변화하니까 뭐까지 변해? 최종적으로? 유전자가 변한다는 거야. 유전자. 이 순서라는 거야. 유전자가 변한 다음에 행동이 변하는 게 아니라. 뭔 말인지 이해되냐? 사람들이 보통 이기적인 유전자 때문에 진화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까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유전자를 변형시킨다는 거다. 뭔 말인지 이해되냐? 적으세요. 환경 위협이 존재해서 행동이 변화하고 유전자가 변한다. 그럼 선택지 1번 봐봐. 어떠한 게 먼저 적응을 하냐? 행동이냐 유전자냐? 답은 행동인 거죠. 행동이 변한 다음에 유전자가 변하는 거죠. 선택지 2번. 이기적 유전자의 통제하에 있는 뇌. 유전자가 뇌를 통제하는 게 아니죠. 환경에 의해서 행동이 적응하는 거니까. 3번. 뭐야 이건? 동물이 고기를 먹는 이유? 생존 이야기. 4번. 유전자는 항상 배틀에서 이긴다. 환경에 대항하는 배틀에서 이긴다. 5번. 우월한 효율성이죠. 유전적 적응에. 어느 부분을 보면 선택지 1번으로 답을 고르기가 좀 쉽냐? 그죠? 소 뒤쪽에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죠. 행동의 변화가 첫 번째 반응이다. 환경적 위협에 대한. 그 다음에 뒤쪽 읽으면은 그 다음에 유전자가 변화한다고 하죠. 대용. 29번 구조 가차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맞췄어? 셋 다 맞춘 거냐? 도대체 에즈에는 왜 밑줄을 쳐놓은 걸까? 에즈 이거 뭘로 쓰였니 여기서? 뒤질래? 뭘로 쓰였어 에즈? 그쵸, 부사절 접속사죠? 세모가로 열면 되죠? 뒤쪽에 주어가 뭐야? did죠. 동사는 serve 되죠? self-worth까지 세모가로로 묶고 그 다음 문장에서 주어는 뭐야? 그쵸, belief 주어죠? 동사는 comes죠. 왜 이렇게 됐어? 도치가 되는 1, 2, 3번 중에 몇 번이요? 그쵸, 2번. 장소 방향의 부사구죠. 장소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with부터 agency까지 빨간색으로 중괄호 치면 된다. 얘들아, 부사구는 형태가 어떻게 돼? 부사구. 그쵸, 부사구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부사구라고 한다. 되냐? 그럼 같이 그 부분만 한번 보자. 이러한 에이전시도 뜻이 되게 많거든? 근데 여기에서는 주체성이나 주도성이라는 뜻으로 한번 해석해 봅시다. 이러한 형태의 주도성과 함께 믿음이 온답니다. 근데 어떠한 믿음이냐면 success의 품사가 뭐야? 명사다. 명사. 그래서 주어인지 안다? that은 여기서 동격인 거 알죠? 근데 이 문장 안으로 뭐가 없어? 동사가 없으니까 depending을 뭘로? depend? 되냐? 이거 문장이 되게 길거든? 니네가 해석이 된다는 전제하에 내가 한번 물어볼게. 그 2번 형태는 들어서 이 내용은 어렵지 않잖아. on one's own ability and actions 보여? primary 밑에 문장에 선택지 2번 밑에 문장에 on one's own abilities and actions 보이지? 거기에 2번 형광펜 한번 쭉 쳐봐. 그 actions 오른쪽에 and 보여?
질문할게. 이 and랑 병렬되는 게 뭔지 알겠어? 왼쪽에 있는 너네가 2번 형광펜 친 거랑 오른쪽에 있는 지금 나도 헷갈리고 있어. 이 웨더를 괄호를 2개 쓸 수 있는 거 알지? 무슨 괄호 아니면 무슨 괄호를 묶을 수 있냐? 세모. 세모 아니면 네모잖아. 여기 뭐 쳐야 될까? 그쵸? 세모인 거 같죠? 세모 괄호로 웨더부터 끝까지 묶는다고 한번 생각해봐. 웨더부터 인디비주얼까지잖아. 세모 괄호. 그럼 그 웨더를 우리는 무슨 절이라고 하냐? 부사절이잖아. 그러니까 그 웨더리랑 왼쪽에 있는 얘 온 전치사잖아.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 뭐야? 부사 구. 즉 둘 다 부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and를 사이로 2개가 병렬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뭔 말인지 이해? 부사절 부사구 둘 다 결국 부사잖아. 그래서 이 2개가 병렬된다고 생각하면 돼. 돼? 되니? 근데 나 지금 헷갈려. 일단 잠깐만 우리 한 1분만 해석해보자. 그 문장 해석해보자. 이거 네모로 쳐서 온 뒤에 걸리는 건지 지금 헷갈리거든? 니네도 한번 해석해보라고. 같이 고민해보자고. 근데 지금 읽어보니까 둘 다 상관없을 것 같긴 하다. 내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면 그 웨덜 안쪽으로 구조 파악인데 그 웨덜 부사절 안쪽으로 주어는 뭐냐? 유즈잖아. 그치? 왜냐면은 웨덜 오른쪽에 바이부터 어디까지 동그란 괄호야? 바이 인플루언싱 바이 ing 그거 끝나는 게 어디냐? circumstances까지잖아. 이해되지? 왼쪽 2명? 이해돼? by influencing or trying이잖아. 2개 병렬되는 게 의미상으로 circumstances에서 끝나서 거의 쉼표 있는 거고 웨덜 안쪽으로 주어가 유주고 동사는 centers on이잖아. 그럼 구조 파악은 되는 거죠. 근데 해석을 해보니까 그 end 오른쪽에 있는 웨덜을 세모 괄호로 보면은 on이랑 웨덜이 병렬되는 거고 뭔 말인지 이해되지? 만약에 네모 괄호로 묶으면은 그 whether 명사절이랑 one's own abilities and actions랑 병렬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근데 둘 다 상관이 없어. 해석해보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죠? 괜히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린 게 아닌가 싶네요. 그러니까 학년이 올라갈수록 정답이라는 게 조금 모호해진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답이 여러 개가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 해석은 어렵지 않게 될 것 같아요. 선택지 3번 같은 경우에는 너네가 해석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드라이브 A 투부정사 하면은 얘 얼라우르 동사잖아. A가 투부정사하도록 만들다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했잖아. 독립된 개인은 더 하게 된다. 뭐 만들어진다. 대처하도록. 호소함으로써. 주체성이나 통제감에 호소함으로써 대처하도록 만들어진답니다.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만들어진다. driven. 선택지 4번 같은 경우에는 얘 대시 뭘로 쓰인 거야? 접속사죠. 뒤에 그럼 문장 완전하죠? 주어는 A시안 쓰고 동사 뒤쪽에 목적어도 제대로 나오니까는 맞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내용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해. 그쵸? 이거 개소리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도 뭔 말하고 싶은지 모르겠거든? 니네가 예습을 해왔다는 전제하에 내가 4번 동그라미만 한번 해석해볼게. 얘들아, 그러니까 이거 사람을 2부류로 나누잖아. 그쵸?
인디펜던트한 사람으로 나누죠. 독립적인 사람. 그 다음에 본문상의 표현으로 해봐. 인디펜던트의 대조적인 사람으로 어떠한 사람이 나와? 인터디펜던트, 상호 의존적인 사람이 나오잖아. 그럼 이스트 에이시안이 인디펜던트의 사례냐, 인터디펜던트의 사례냐? 끝까지 읽어봐. 동아시아인들은 인디펜던트야, 인터디펜던트야? 넌트 뭐디 보고? rather than을 보고 알 수가 있어? 아니 정말로 물어보는 거야. 그쪽 보고 진짜 유추했어? receive more social support 거기는 그것도 괜찮긴 해요. 근데 사실 봐봐. 4번 동그라미 포함된 문장 내가 한번 해석해볼게. 봐봐. 니네도 한번 그렇게 해석되는지 봐봐. 연구자들은 연구가 보여준답니다. 뭐를 보여주냐면 동아시아인들이 받는 거를 더 좋아해, 선호해. 하지만 추구하지는 않아. 더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진 않아. 이게 뭔 개소리야. 받는 거는 좋아하는데 그거를 굳이 가서 찾진 않는데 rather than은 그냥 not으로 해석하면 되거든. not. 모모라기보다는이라고 해석하잖아. 하지만 개인적인 통제는 또 추구하진 않는답니다. 특정한 경우에. 난 이게 뭔 개소리인가 했어.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어떻게 인터디펜던트인지 알았냐면 뒤에를 봐봐. 그러므로니까 정리해주는 거잖아. 어떠한 사람이냐면 더 상호 의존적인 자기 구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처하는 걸 선호한다는 거죠. 어떠한 방식으로? 조화를 촉진시키는 방법으로 관계에서. 난 이 뒤에를 보고서는 이 이스트 에이시안스가 인터디펜던트한 사람인지 유추했거든. 그 4번 동그라미 포함된 문장은 무슨 뭔 말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나만 그래? 저도 모르겠어요. 다행이네요. 다 몰라서. 이게 여튼 주제 제목 요즘 문제는 아니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니? 이거 30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수능 특강에서 직접 연계로 나온 지문이거든?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거 뭔 말인지 알겠어? 맞췄어? 이 지문만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이 지문을 하고 너네한테 그 이해했는지에 대한 미션을 줄 테니까 집중해서 한번 잘 따라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그 청크라는 단어 보여? 첫 번째 줄에? 청크가 뜻이 뭔지 알아? 청킹 말고 청크. 그쵸? 초코 청크 들어봤죠? 덩어리. 청크가 덩어리란 뜻이다. 덩어리. 되냐? 그 다음에 첫 번째 줄에 나온 그 인코드라는 단어 보여? 인코드? 인코드는 뜻이 뭐야? 부화하다. 머릿속에 지금 떡볶이 생각뿐이야. 부화하다. 해독하는 건 뭐냐? 디톡스 다이어트라고 들어봤지? 디톡스 해독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해독은 디코드. 얘가 해독하다, 해독하다. 디톡스로 외워라. 해독하는 거. 그 다음에 이해하다라는 뜻이야. 이해하다. 이거 니네 그 모의고사 40번에 인코드, 디코드 이런 단어 나와. 인코드, 디코드. 헷갈리지 말고. 되냐? 잘 집중해서 한번 따라와봐. 청킹. 별표 단어로 나오죠? 덩어리로 나눈다는 것이 바이틀, 중요하답니다. 음악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사례 들어주네. 예시, 가정법에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부호화하잖아. 그것이 뭘까? 음악이죠, 젠장. 음악을 부호화하잖아. 우리의 뇌 속에서 노트 바이 노트, 단위로 부호화하잖아. 그럼 우리는 좀 고생 좀 할걸? 이해하는데 어떠한 것이든, 더 복잡한 어떠한 것이든 가장 간단한 동요보다 되죠? 물론 대부분의 좀 숙달된
수천 개의 음을 포함하고 있는 작품을 연주할 수는 있지. 완전히 암기로. 뭐 없이? 하나의 노트도 장소 바깥으로 옮겨지는 것 없이. 즉, 틀리지 않은 채로. 되냐? 하지만 이렇게 겉보기에 멋진 성취 있잖아. 리콜, 회상. 회상에 대한 성취라는 것은 improbable, 있을 것 같지가 않다. 어떻게 함으로써? 음악적 과정을 암기함으로써는. 벗 왼쪽에서 이미 이 숙달된 음악가가 연주할 수 있다고 했잖아. 완전 암기로. 근데 벗 뒤쪽으로 하지만 이렇게 겉보기에 아름다운 회상의 성취라는 게 어떻게 있을 것 같지가 않냐. 벗 왼쪽에서 이미 한다는데 숙달된 음악가는. 그래서 improbable을 probable이나 possible로 바꾸면 된다? 되냐? 이미 벗 왼쪽에서 숙련된 음악가는 할 수 있거든. 그래서 improbable을 possible로 바꾸시면 됩니다. 되냐? 근데 봐봐. by remembering 왼쪽으로. 근데 기억함으로써 가능하게 되는 거잖아. 음악적 과정을. 뭐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인 음이 아니라 as such 그와 같은. 봐봐. 만약에 너가 피아니스트에게 모차르트 소나타를 조금 시작해달라고 요청한다고 해보자. 어디부터 근데 좀 시작해달라고 하는 거야? bar 41, bar 별표 단어 41번 마디부터 시작해달라고 한번 요청한다면 그녀는 아마도 뭐 해야만 할 거래? 정신적으로 되감아야 할 걸 음악을 처음부터 언제까지? 그 마디에 다다를 때까지. 뭔 말인지 지금 이해되죠? 되지? 여기서 스코어가 악보가 되는 거야. 계속해서 음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점수 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악보는 단순히 be laid out 놓여져 있는 게 아니거든. 그녀의 마음속에 읽혀지도록 어떠한 무작위의 지점에서. 우린 기계가 아니잖아. 딱 그 지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허밍을 하면서 그 41번 마디까지 다다를 때까지 피아니스트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다. It's like니까 비유죠. 비유? 못 알아들었을까봐 비유하네. 그것은 마치 묘사하는 것과 같답니다. 너가 직장으로 운전하는 방식을 비유하는 것과 같대. 너 단순히 recite, 열거하지 않잖아. 도로의 이름을 추상적인 목차로서. 하지만 너 뭐해? 구성을 해야만 하죠. 너의 루트, 그 통로를 어떻게 정신적으로 그것을 되짚어 가면서. 그러니까 너네 내가 만약에 니네 집에 갈 때 버스 어느 정류장으로 가? 하면 그거 정류장 이름을 하나하나 암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그 거리를 정신적으로 되짚잖아. 어느 아파트 지나서 이런 식으로. 그렇게 지금 한다는 거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음악가가 또 실수할 때 있잖아. 계속 비유 들어주고 있는 거야. 리허설 동안 실수할 때 그들은 와인드백, 다시 되감아서 돌아가는 거죠. 처음으로. 악구의 처음으로. 예를 들면은 우리 한번 해보자. 두 번째 절부터 다시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가는 거리든 혹은 피아니스트가 41번 마디를 치는 거든 리허설을 하는 거든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단위가 아니라 그 덩어리로 기억을 한다는 거다 결국엔. 뭔 말인지 이해되니? 그럼 우리 1번 형광펜을 들어서 그 덩어리에 해당하는 예시의 1번 형광펜을 한번 쳐봐. 글을 읽으면서 덩어리에 해당하는 예시의 1번 형광펜을 한번 쳐보세요. 그 다음에 2번 형광펜으로는 그 개별적인 단편적 지식에 해당하는 거에 2번 형광펜.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지금? 덩어리에 1번, 개별적 지식이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2번.
헷갈리는 거는 그냥 남겨두셔도 돼요. 100% 맞추라고 하는 행위는 아니거든. 그냥 한번 가늠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 우리 같이 한번 보자. 너네 의견이랑 내 의견, 내가 갖고 있는 게 무조건 100% 답은 아니거든? 같이 한번 해보자. 1번 형광펜이랑 2번 형광펜 들고 우리 1번부터 한번 찾아볼까? 1번에 해당하는 게 뭐냐? 첫 번째 줄에서는 청킹이죠, 청킹. 1번에 청킹까지. 그 다음에 니네가 생각하는 그 덩어리에 해당하는 예시가 뭐가 있냐? 그 선택지의 번호 기준으로 뭐 2번 동그라미 위쪽 아래쪽 이런 식으로 한번 해줘봐. 첫 번째로 사는 그 청킹의 사례가 몇 개야? 니네가 찾은 게? 가연이부터 너 몇 개야? 5개 4개 4개 3개 사실 나도 3개거든? 일단 우리 공통적으로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야? 그 3번 동그라미 근처에 있는 뭐 있냐? 프로세스죠. 그거는 다 동의해? 더 뮤지컬 프로세스. 거기 1번 형광펜이지. 거기랑 대조돼서 2번에 뭘로 칠 수 있어? 인디비주얼 노치. 여기까지는 다 합의가 된 거네요. 이게 뭔 말인지 그럼 이해하고 있는 거네? 그 다음에 또 그 집으로 가서 운전하는 사례에서는 뭘로 찾았어? 직장으로 운전해서 가는 사례에서는 청킹에 해당하는 걸 뭘로 찾았냐? Your route. 거기도 동인가? 그 다음에 마지막 사례에서는 그 리허설 할 때 청킹에 해당하는 사례 뭘로 찾았냐? 뮤지컬 프레이즈. 나도 이쪽으로 찾았거든? 이거 말고 또 다른 의견 한번 얘기해봐. 나도 한번 생각해보게. 지금 윤성이랑 나 그 3개 똑같아도? 뭐야? 컴포지션? 위에서 그 4번째 줄에 컴포지션. 그러게요. 이거는 조금 힘들 것 같아. 근데 그걸 1번 형광펜 치지 않고 2번 형광펜을 칠 수는 있을 것 같아. Many thousands of notes? 그걸 2번 형광펜으로 칠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컴포지션도 1번 형광펜으로 괜찮을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보니까. 애매해요. 컴포지션이다. 1번 칩시다. 괜찮은 것 같아요. 100%는 아니라도 무슨 말인지. 왜냐면 숙달된 음악가가 그 작품을 연주할 수 있다는 건 그거를 덩어리로 기억하기 때문에 연주할 수 있는 거잖아. 여하튼 그래서 컴포지션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 이 지문상에서 대조적으로는. 또 1번 형광펜 니네가 더 많이 쳤잖아. 또 뭐 했었어? 스코어 4번 동그라미.
밑에 있는 거? 그쵸. 컴포지션을 쳤으면 더 스크롤도 괜찮다. 또 있니? 또 다른 거 1번 형광 펜 친 사람 괜찮아? 2번 형광 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위쪽에서 찾을 수 있는 게 뭐냐, 일반 동그라미 근처에서 찾을 수 있는 게 노트 바이 노트 안 쳤니? 쳤죠? 2번 형광 펜 노트 바이 노트. 그 다음에 그 운전해서 가는 사례에서는 더 네임스 오브 로드 괜찮아? 또 다른 데 친 사람 있니? 내가 지금 이 활동을 두 번째 하고 있잖아. 이거 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